친구는 상당히 체격 조건도 활용하면서도 그거를 상당히 영리하게 잘 쓰는 친구지. 그 멘탈리티랑 관련된 부분. 그 사생활 마지막에 그런 부분만 논외로 둬야죠. 네. 부상당하기 전에 반다이크가 5시즌 이상 그 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뛰었으면 역사상 해요. 최고. 그런 느낌. 우리 팀에는 네. 반다이크가 맞아요. 개인적으로 영입하고 싶은 선수는 존 테리. A kind man who's honest and who's true. The kind of man who will love me just the way I am. Who will love me, the good, the bad, the ugly. 한잔 하실까요? 안녕하시죠. 네. 아 잠깐만. 근데 맥주도 맥주인데 요즘에 왜요? 존나 부자연스러워. 그래요? 아, 씨. 마시고 시작할게요. 아니 근데 나 먹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거 같이 찍었었잖아요. 아가레 FC. 네. 그거 찍을 때 봤는데 요런 연기가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 누가 봐도 연기를 하고 있다 티내는 연기. 약간의 킹 받는 포인트. 누가 그걸 좋아해? 아유 진짜예요. 다 좋아하더라고. 그래, 맞아요. 형철이 연기하는 거 보면서 다 뒤집어지더라고. 네. 그게 아니라 그거는 형철이니까 좋아하는 거고. 그런가. 어. 그런 그러면 너무 연기와 감사해. 형철이 컨셉과 그치. 뭐 캐릭터가 다 그렇죠,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형철이니까 좋아하는 건데 우리는 형철의 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막말해도 됩니다. 오늘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이게 진빔 네. 위스키죠. 그리고 진빔에 하이볼을 만들 수 있는 얼음과 토닉워터까지 있는데 네. 근데 또 하나 여기 하나 캔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 광고하는 거 네. 진빔 레몬 하이볼. 그거 궁금해. 어떤 맛일지. 저도 되게 우리가 궁금했어요. 얘네들 탄산수 비율을 자기네들이 어. 맞춰서 네. 넣었다 이거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탄산수 비율과 맞췄죠. 그쵸. 이 진빔 비율을 맞춘 거다 이건데 산토리 같이 그렇죠, 일본. 저는 맛을 좀 평가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얼음이- 얼음을 안 얼음이- 넣고 그냥 따라봤어요. 아니 얼음이 있어야 더 맛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거 이 자체의 맛을 한번 보기 네, 네, 위해서 알겠습니다. 얼음 없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이게 저기 김천 씨가 선전하는 거죠? 쌈무가 김천 씨랑 엄정아 씨.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게 PPL이야? 아니요. 아니 아니지, 그냥 그냥 혹시라도 위스키 광고 어, 관심 근데 있으신 분들은 저도 집에서 하이볼을 타 마시는데 하이볼 맛이 이렇게 간단하게 난다면 저는 이걸 사 마실 것 같아요. 그냥 캔 하나만 사도 내가 굳이 이걸 섞어서 먹지 않아도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예. 나오는 거니까. 지금 하이볼의 사실은 하이볼 전쟁이야. 위스키들이 다 하이볼 자기들 걸로 만들면 맛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이볼이 잘 팔려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약간 소주에서 하이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소주가 훨씬 많이 팔리지만 그러니까 하이볼이 한 잔으로 팔다 보니 가격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데다가 소주에 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건 맛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는 이제 없었지만 그 루니하고 케인하고 비교한 게 되게 화제가 좀 됐거든요. 댓글에서 루니를 좀 고르신 분들이 많아요. 반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러니까 루니가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얘기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누가 더 마음에 드는 선수를 물어본 거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선수는 루니였다. 저는 이제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것도 있어. 등장할 때 임팩트. 등장할 때 임팩트는 그치. 웨인 루니가 너무 셌으니까. 또 한 가지 메뉴 팬들은 웨인 루니가 메뉴에서 활약할 때 그때가 이제 우승을 할 때였으니까. 뭐 전성기니까 메뉴. 그거에 대한 그리움도 또 있을 것 같고. 저는 약간 그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그 회차 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페레라에게 당했던 발목 쪽의 부상 있잖아요. 그 부상이 아니었다면 루니를 좀 더 우리가 더 역동적인 선수로 더 많은 걸 볼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일종의 생각? 한편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하긴 부상이 그것도 맞죠.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기동력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드필더까지 내려왔던 루니를 우리가 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필연적으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어쩔 수 없이 스타일의 변화는 좀 있어야 됐을 것이다. 오늘 이제 저희가 존 테리 대 반다이크. 내가 감독이라면 누구를 쓸까? 내 감루라는 시리즈로 잠깐만, 저희가 이거 왜 줄인 거야? 내 감독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사실 내 감루 말고 네. 니 감루는 있거든요. 니네 팀 감독 누. 니네 팀. 그런 느낌보다는 내 감루기 때문에 이거는 좀 철저하게 다른 뜻이고요. 각자 응원하는 팀의 감독이 되어
현재 스쿼드의 두 선수 중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오늘 이제 존 테리랑 반다이크가 되겠죠. 이미 응원하는 팀의 소속팀 소속된 선수가 나올 시 감독이 아닌 스카우터의 입장에서 선수를 소개한다. 저의 경우는 이제 리버풀이니까 네. 반다이크가 있기 때문에 네. 스카우터 입장에서 리버풀의 반다이크에 대한 관찰 약간 내용을 파는 얘기하라. 입장인가요? 파는 입장? 아, 파면 안 되는데. 네. 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절대 누군가가 낫다가 아닌 내 팀에 어울리는 선수는 이 선수다. 결국 우리의 판단 조건은 다 취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음. 솔직히 존 테리랑 반다이크 어떤 팀이 둘 중 아무나라도 오면은 감사하지. 아, 둘 다 오면 땡큐죠. 둘 중에 한 명만 솔직히. 이런 선수를 보유한 팀이 어딨어. 물론 리버풀은 있지만. 그죠? 응. 리버풀은 있어요, 반다이크. 근데 반다이크가 잘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퇴장을 당해가지고. 하긴 그 예전에 발롱도르 경쟁할 때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때보다 떨어진 거는 리버풀 팬들도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무적에 가까웠으니까. 저는 좀 용감하게 얘기하자면 그때 부상당하기 전에 반다이크가 그 폼 그대로 5시즌 이상 그 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뛰었으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최우수 센터백으로 불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역사상 해요. 최고, 그런 느낌으로. 역대 최고의 수비수. 그 정도의 활약을 계속 그럼 이어갔으면 그 정도의 활약을 만약에 진짜 5년 이상 했다. 그럼 리버풀도 그러면은 리그 우승을 더 했겠지. 그렇죠. 그것도 맞고 네. 그럼 그 정도라면 아마 역대 최고 수비수와 경쟁할 수 있는 아마 그 충분한- 정도 얘기가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지금도 이제 경쟁은 되지만 그때는 아예 넘어서지 않았을까 평가에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존 테리를 바라보시는 또 이 장지현 의원님 앞에서 이 얘기를 말하시기는 차마 좀 조심스러운데 아니 뭐 소심스러워. 괜찮으세요? 반다이크 얘기를 하는데 반다이크는 나도 좋아했던 선수고. 지금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 지금 좋아해. 반다이크는 아니, 내가 좋아했던이라서 예. 좋아했지. 과거형이니까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지. 과거에는 그- 더 좋아했구나. 아주 좋아했지. 그래서 나 저 옛날 원투펀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우스햄튼 시절 그때부터 초창기부터 내가 반다이크를 계속 빨았어요. 아 근데 중계 때 저는 중계를 많이 봤으니까 많이 그치? 느꼈어요. 느꼈지? 장현님이 되게 좋아하신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전에 셀틱 경기를 중계를 예전에 했었거든. 오. 셀틱 때 그때도 그 선수를 상당히 재밌게 봤고 사우스햄튼에서 와서 활약할 때 아 이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다. 맞아요. 아. 제가 좀 꽂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사실은. 경기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스탯이나 무슨 그냥 폼 막 이런 것보다 선수의 능력을 볼 때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좀 있어서 그 기준대로 이렇게 선수들을 평가하거든요. 반다이크는 정말 최고의 수비수가 될 거다. 저는 지금도 뭐 폼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괜찮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워낙에 높은 경지에 올랐던 선수기 때문에 바꿔요. 조금 그거는 이제 떨어져도 팀의 분위기와도 영향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성적이 안 좋은 시즌에는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가 깨지죠. 수비수가 사실 수비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어떤 방식의 수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도 더 많아 보이는 거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는 아직 뭐 반다이크 전성기가 완전히 꺾여서 이제는 완전히 폼 하락으로 된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존 테리는 어떻게? 네. 해요? 존 테리는 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지현이 형은 첼시 팬이니까. 아, 존 테리에 대한 스카우팅. 존 테리에 대한 하긴 얘기를 그게 맞죠. 그러니까 첼시 팬이 생각하는 존 테리 어떤 느낌일까? 뭐 반다이크랑 비교해 주셔도 네. 좋고. 뭐 최고의 레전드지. 수비수 중에서. 근데 저도 아니면 사실 통틀어서. 제 취향의 존 테리 진짜 통틀어서. 맛있었어. 도 레전드고 형 근데 되게 오래 오셨잖아요. 오래 봤지. 네. 나는 걔가 예전에 웨스트햄 그 유스 하다가 첼시로 왔거든. 근데 그때도 그 첼시나 이런 쪽은 유망주 할 때 존 테리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크게 인지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근데 존 테리가 사실은 우리 첼시 팬들한테는 첼시를 구해냈던 여러 어떤 영웅들 중에 한 명이지. 그 구해냈다는 얘기는 팀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적을 유지를 하고 무언가 이 팀에게 투자하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기가 사실은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시절이지. 테리는 이제 그때는 이제 유망주야. 유망주인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확 클 거라고까지 예상을 못했던 그냥 유망주야. 뭐 지금으로 치면 누구라 그래야 될까? 뭐 그냥 코릴? 아, 원래 제가 잘 그랬지, 되긴 할 것 왔을 때. 같다. 뭐 그런 정도인데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기대는 많이 했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건 보였어. 나날이.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잖아. 네, 이제 그렇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미 프로 데뷔해갖고 막 이렇게 크는데 옆에서는 도와주고 있는 수비수들이 마르셀 데자이나 또 그 이후에 한 2002, 3년부터
이후부터는 이제 갈라스도 이제 걔를 도와주기 시작했거든. 도와준다는 얘기는 이제 갈라스대로 같이 같이 뛴다. 네. 같이 뛰면서 네. 아 까르발류는 큰 도움이 안 됐나요? 그 이유 이건 아니에요? 이유니까. 그 한참 그 뒤에 이미 다 천년의 달려들어서 그거는 이유니까 네. 그때 테리가 내가 그 느낌으로는 되게 스텝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 그때 데자이한테 이렇게 몸을 좀 쓰는 거, 대인 방어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 그 무리뉴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 나중에 문제지. 그건 그 이후에 이미 존 테리가 거의 완성이 되고 나서의 문제고 어쨌든 라니에리 시절에 2001, 2002 시즌 또 2002, 2003 시즌에 수비가 나쁘지 않았어 첼시가. 40실점 이내 정도로 내가 기억을 해. 데자이 들어오고 나서 수비는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사실은 로만이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전후 과정에서 그 만약에 그렇게 수비 안 되고 예를 들어 첼시가 성적도 안 좋고 막 이랬으면 그러면 내 생각에 첼시가 그렇게 매각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을 거야. 존 테리는 뭐 생각나? 수비하면 뭐 생각나? 걸레 수비 생각나요. 걸레 수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수비 스타일이에요. 그게 나중에의 문제인데 존 테리가 아주 빠른 유형은 아니거든. 하지만 그거를 이제 판단으로 사실은 다 극복을 한 거야. 그다음에 대인 방어 같은 것도 이 친구가 몸을 되게 잘 써. 엄청 잘 쓰죠. 상당히 이제 약간 귀찮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는 유형인데 거기서도 볼을 뺏거나 아니면 아예 돌아서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뭐 아예 지연 행위에서 끊어내거나 반칙으로 이런 요령들이 이 친구는 상당히 체격 조건도 활용하면서도 그거를 상당히 영리하게 잘 쓰는 친구지. 그래서 존 테리는 보면 장점이 많고 걸레 수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멘탈리티랑 관련된 부분이요. 투지가 엄청나니까. 집중력. 경기의 집중력도 좋고 다 좋지. 리더십도 있고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아유,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뭐 득점을 또 많이 해주고 세트피스에서 이 친구가 원래 어릴 때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밑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좋은 수비수지. 그 사생활 마지막에 그런 부분만 좀 논외로 둬야죠. 네, 그건 아마 팬분들한테도 야 테리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난 그래서 그 웨인 브리지한테 되게 미안한데 난 되게 너무 미안했어 솔직히. 사실 그렇잖아. 그렇죠. 좀.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테리는 첼시에 남아서 오래 기량이나 뛰었고, 이런 그러잖아. 측면에서 볼 때는 아니면 그냥 선수로서 첼시 역대 최고의 선수지. 쭉 들어봤을 때 존 테리라는 선수가 성장하기에는 오히려 첼시가 되게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니에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사이 바탕의 역습 축구를 잘하는 감독이고 그 무리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감독이잖아요. 존 테리가 성장하는 그 시점에 라리엔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리뉴가 등장을 하면서 이 존 테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판단 사항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팀으로서 그런 게 깔려지면서 존 테리가 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팍팍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형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첼시가 그 전에 수비가 좋았다 할지라도 로만이 등장이 전보다는 수비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내가 얘기한 거는 어쨌든 존 테리 또 갈라스 마르셀 데자이가 그 첼시를 그래도 버티게 해줬다는 뉘앙스지. 그렇죠. 버티게 해줘서 결국은 인수까지 가게끔 만들어준. 왜? 중상위권을 계속 유지시켰기 때문에. 첼시는 로만 이전에는 그냥 중하위권 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6위 밑으로 그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우리가 정상위권이죠, 한번 진짜. 예전에 한번 요 얘기한 적 있는데 그래. 토트넘이 지금 갖고 있는 위치 그 정도의 위치가 지금 그거를- 첼시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막 옛날에는 막 중하위권에서 그냥 놀던 평범한 팀이죠. 아니야, 강팀이었어. 원래도. 첼시는 90년대 중후반 이후에도 강팀이었다고. 거의 커미너스컵 우승하고 그럼 그렇죠. FA컵도 있었잖아. 우승하고 뭐 그런 컵을 떠나서 약간 근데 강팀이라는 표현은 좀 강팀이 강팀이 저력의 팀이라고 아니 해야죠. 20개 팀 아니, 중에서 강팀이야. 10위 안에 들어간 강팀 아닙니까? 그치. 중상위권 아니 근데 지난 시즌 우승했다고 바로 아니, 생각했어.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내 인자의 얘기는 목숨을 10년을 좋아 기다린다. 좋아 강팀이라고 하는 팀들은 항상 아니야. 우승을 다투는 팀이에요. 에이. 맨유 아스날이 계속 그 당시를 이끌었기 네. 때문에 그 두 팀은 그냥 최강 네. 팀이고 그 밑에 레벨은 강팀이고 강팀인데 꾸준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팀이니까 강팀이. 그거를 만든 게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와서 첼시를 사실 만들었어. 그 분위기를 만든 거야. 근데
너가 얘기했던 그 무리뉴 와서의 때는 사실 무리뉴도 그런 축구를 했지만 그때가 15실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또 새로 보강을 한 거지. 까르발료 데려왔지. 파울루 페레이라 데려왔지. 마켈레가 있고 티아고도 수비를 많이 해주는 편이잖아. 그때는 이미 멤버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그 도와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무리뉴 감독의 축구 자체가 이기는 한 골 승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밸런스 잡고. 결코 이제 그 전보다 수비진이 퀄리티가 떨어져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는 나는 보진 않아. 그 이후에 테리가 사실 여러 유형의 센터백이랑 뭐 다비드 루이스 또 뭐 게리 케일 이바노비치가 가끔 센터백 올 때. 뭐 알렉스도 예전에 2000년대. 알렉스. 네. 그렇지. 알렉스. 그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팀메이트가 중요하고 그때 첼시 무리뉴 초창기 때가 제일 좋긴 했었지. 존 테리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하고 이미 봤잖아요. 선수 커리어를. 근데 형이 해설하는 동안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대표하는 센터백이다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누가 있나요? 뭐 존 테리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반다이크는 지금 들어갈 테고 나는 지금 글쎄 냉정하게 보면은 리오 퍼디난드 들어가고 들어가죠. 비디치는 비디치는 뭐 토니 하고 아담스? 그건 이제 토니 아담스도 많이 늦는데 옛날 선수고 토니 아담스는 내가 풀로 계속 쫙 팔로잉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막판을 봤으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평가를 내 자신 있게 못하겠어. 존 테리 존 들어가고 테리. 그렇게 해봐야겠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리고 반다이크. 반다이크 들어가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존 테리는 첼시에서 정말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잖아요.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하고 많은 걸 들어올렸잖아요. 근데 반다이크는 리버풀이 간절히 원하던 그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선사를 시켰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컨테이프는 하다니. 뭐 할 건 다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그거죠. 네. 정말 오랫동안 우승을 못하다가 그 우승을 시킨 멤버야. 그리고 이쪽은 우승을 계속하고 있는 물론 이제 존 테리가 등장하면서 무리뉴 감독이 등장하면서부터 우승 트로피를 쫙 따긴 했지만은 여긴 챔스 땄는데 그 얼마나 그게 그 극적이에요. 구단 그것도. 첫 번째 챔피언스 그러니까. 우승. 저도 그 우승을 네. 라이브로 봤는데 진짜 극적이었거든요. 소년 명수 때 바르셀로나를 꺾고. 12년 소년 명수 때 네. 얘기한 네, 거죠. 4강 때 바르셀로나를 꺾고. 일시불골 나올 때. 맞아요. 누캄노우에서. 그때 그렇죠. 진짜 존 테리 그때 2차전 존 테리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이제 그때가 바르셀로나가 진짜 거의 최강의 그 닥쳐. 전력. 닥쳐. 네. 근데 두 선수가 네. 같은 딱 잣대에서 보기가 힘든 게 일단 마인드 성향이 좀 난 다른 유형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역습이 진행이 돼 다다다 빠른 선수가 와 그럴 때 존 테리와 반다이크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다른 판단이 다르게. 그런 거 부분이지. 같아요. 반다이크는 기다리는 스타일이잖아. 와 그리고 얘가 주발이 어느 발인지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 싹 들어오는 거를 그쵸. 커버하고. 기다렸다가 끊어내는 스타일이거든. 그 반다이크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존 테리처럼 빨리 판단해서 결정 저거 태클로 끊어야겠다. 밀어서 반칙으로 끊어야겠다. 그래갖고 팍 가갖고 도전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전한 루트를 선택한 뭐 그런 안전하다? 이런 거는 결과론적인 부분이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자기 지키는- 장점을 각각 네. 살리는 건데 그치, 이게 그치. 근데 그래서 그거는 맞아. 사실 그 선수가 축구를 뭐 어떻게 배웠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성향의 차이라고 또 보거든. 반다이크는 그- 스피드가 있으니까. 그렇지. 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래서 중원이 안 좋은 팀은 존 테리가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존 테리는 본인이 뒤로 뒷걸음쳐서 기다리는 그런 수비는 한 번 팍 치고 들어갈 때 본인이 못 따라가니까 아예 예전에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수비 방식에 대해서 판단이지? 그건 미리 배운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왜? 미리 가서 부딪혀서 반칙을 끊던지 태클로 인터셉트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인터셉트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수비 라인이 높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근데 존 테리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하이 프레싱을 해서 높은 수비 라인을 가지고 있는 축구를 첼시에서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뒤 밸런스를 항상 중시하고 안정된 전환, 백패스를 통한 전환을 요구하는 감독들이 많았기 때문에 존 테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은 부분이고 나중에 뭐 상당히 극단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성향의
뭐 일부 감독 그럴 때는 약점도 노출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수비수인 건 맞아. 맞아요. 근데 아, 우리가 그럼요. 그냥 봤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툴은 난 반다이크가 더 낫다고 보지. 그 키도 가지고 크고 있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 그 키에 스피드도 속도를 가지고 빠르고. 있으니까 속도가 커. 뭐 여러 가지로 존 테리도 제공권도 있고 뭐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반다이크는 제공권도 좋고 또 슈팅 능력이나 발. 그쵸. 존 테리는 롱패스. 인스텝 슈팅력은 그렇게 좋진 않거든. 인스텝은 안 좋아. 많이 떴나 보네. 뭐 골은 많이 넣었잖아. 그 대단한 헤더 선택인데 같은 그 걸로. 대단한 선택 때 대단한 그 선택. 임팩트가 예. 골은 많이 비우면 안 넣고 돼. 세트에서 막 이렇게 골도 넣고 막 비우면 안 하지만 돼. 박스 안에서. 근데 인스텝이나 이런 거는 이제 반다이크가 가끔씩 좋은 슈팅들이 나오잖아. 그렇죠. 중거리 슛 같은 중거리 것들. 슈팅 네. 그런 능력이 있고. 음.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그런 순발력이나 큰 키에 비해서 이런 가지고 있는 툴은 좋지. 하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수비수 평가하기 힘들고 존 테리는 다른 부분 그 뭔가 그 경기에 대한 집중력 그렇죠. 끝까지 그 뭐 2% 부족한 거를 이 친구는 그것까지 메우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에 집중력이 막을 수- 그런 그런 면이 것이 나오면 팬이 좋아하지. 형철이가 얘기했던 걸레 수비 시절 그렇죠. 그 시절의 수비가 나온 거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게리 케이라고 같이 둘이 뛸 때 둘이 센터백 둘이 볼 때. 진짜 걸레수비 많이 둘 다 그런 걸 둘 되게 다 되게 잘했던 좋아했어요. 것 같아. 응. 그런 게 리더십이지. 뒤에서 그 있어. 그 끈적끈적한 맛의 그 첼시 수비. 요즘에는 팬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게 없어진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첼시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야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축구라는 게 사실 기량도 좋고 전술도 중요하지만 멘탈리티가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음. 나는 오히려 예전에는 전술적인 부분에 막 집착하던 시기가 어린 적에 있었지만 있었죠. 예. 지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축구라는 스포츠는 멘탈리티가 난 더 중요하다고도 보고. 저는 나가서 그- 스포츠 자체가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진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대부분 다 프로잖아요. 프로고 어쨌든 그거를 진짜 수십 년씩 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기량이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 멘탈은 진짜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그 같더라고요. 진짜. 멘탈리티의 차이가 경기 집중력과 연관이 돼 있고 쉽게 바뀌지 그게 않는 이제 거고. 어떻게 빠르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로 되거든. 음. 사실 쉽게 판단하는 친구들은 가서 쉽게 수비가 되는데 어렵게 판단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타이밍에 늦게 들어가서 멋있게 수비를 하니까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 하지만 그 선수가 좋은 선수는 아니야. 그럼요. 키퍼도 마찬가지지. 그런 거 있잖아. 축구를 잘 몰라도 골키퍼가 수비수에게 화를 내. 아니 왜 화를 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잘못 잡으면 골키퍼가 고생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내고 막 이런 장면 있잖아. 오나나가 메가이어에게 화냈듯이. 그러면은 축구를 걔는 근데 좀 심해서. 그건 근데 진짜 나는 심해서지. 그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이어가 그 정도 이적료를 받고서 메뉴에 갈 수준은 아닌 건 맞아. 근데 최근 뛰는 거 보면 얘는 그냥 놨어. 멘탈을 낳다. 멘탈을 놨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멘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뭐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는 멘탈을 잡아주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하지. 진짜 그냥 저는 그래서 메가이어 웨스트햄 그랑 링크 났을 때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가야 여기서 돼. 맨유에서 본인을 이렇게 위해서 나갔어야 팬들한테 다 욕먹고 무슨 나올 때마다 못한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느니 환경을 바꿔서 차라리 모이스 감독은 또 뭐 그런 거 잘 또 해줄 감독 같으니까 느낌이 메가이어가 볼을 잡으면 머리가 돌아가는 게 보여 눈빛에서. 어디로 패스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게 보여. 공공지진 같은 그리고 느낌. 나서 이상한 판단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머리 굴리는 시간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상한 판단하고 실수가 나오고 이러거든. 근데 이거를 자기 플레이로 무언가 바꾼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팀에서 그 맞아. 팀에서 내 플레이 자체를 바꿔서 내가 황골탈퇴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선수로 태어날 거야?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이, 그래서 분위기를 10수년을 이미 바꾸려고. 축구를 그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그래서 진짜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이렇게 보면 다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 멘탈이 잘 안 흔들리는. 테리랑 어떠한 반다이크는 거기서 엄청난 탑이야. 멘탈이래, 진짜. 제가 볼 때 둘 다 거기서 상황에서도 탑이야. 우리 테리랑 크리스마 감독님도 그렇잖아. 반다이크. 어떤 상황에서는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아 놀라운 분이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야. 놀라운 분이셔요. 아, 네. 이 선수들의 정신력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는
U20 이하 경기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영역을 왜냐면 갑자기 3대 0으로 이기다가 한 골 실점하고 나서 멘붕 오더니 막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다 반사예요.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프로 레벨에서 나이도 좀 듣고 잘 아시잖아요. 뭐를요? 그런 케이스가. 3대 0을 그런 뒤집힌 케이스가 사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바르셀로나. 꼭 U20이 아니어도 있긴 있네. 물론 한 야, 번 이거 쏠 수 있냐? 파리 생제르맹만 그렇게 이긴 건 그건 대단하죠. 네. 그건 그거 대단합니다. 엄청 대단한 거지. 그건 대단하지만 반대의 케이스도 근데 로마한테도 있고 뭐 아까- 리버풀한테도 있고.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트래블 2번이나 왜 하고 무시해, 형? 와. 내 말 트래블 왜 2번 하고 와. 왜 내 말 싫을까?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이제 스카우팅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바르셀로나 인테르의 감독으로 송영주 감독, 박찬호 감독이 있대. 존 테리 반다이크 중에 누구를 쓸 것인가? 내가 이렇게 또 멘탈리티도 강조를 해줬으니 예. 저는 뭔가 좀 능력을 어, 강조했었죠. 반다이크. 약간의 그 방향성이 달랐어요. 근데 우리 팀에는 네. 반다이크가 맞아요. 반다이크 왔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테르 팀은 센터백 백스리죠. 백스리를 쓰고 거기에다가 제가 볼 때 우리 팀 인텔의 가장 중요한 거는 둠프리스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둠프리스 이번에 A매치 때 왜 잘해? 걔 아. 네덜란드 대표팀이잖아. 아, 그죠, 지금. 그죠, 그죠. 어? 걔 왜 잘해? 네덜란드 센터백들이 네덜란드에서 있으니까. 혼나고 있었거든 지금. 그죠. 혼쭐 나고 있을 거예요. 걔 아마. 걔 요즘에 좀 얘가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얘 정신 차리려면 제가 볼 때 반다이크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더블에 있고 더블에 있고 더블에 있는 데다가 반다이크 오면 같이 쌍으로 얘 좀 어떻게 좀 사람 만들어 가지고 좀 플레이하게 시켜야지. 그래서 저는 반다이크.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 없다. 진짜 그것 때문에. 혼 잘 낼 수 있으니까. 영재님은요? 사실 바르셀로나는 반다이크하고 좀 맞죠. 왜냐면 바르셀로나가 라인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스피드가 있는 자원이 필요하고 또 수비수가 빌드업 관여를 또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다이크하고 잘 어울리죠. 그러다 보니까 반다이크를 영입을 해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존 테리가 더 좋아요. 제가 푸요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면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센터백들 중에서 좋은 센터백들 많아요. 각 팀에. 근데 본인의 희생으로 상대 동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니 옆에서 그렇게 상대 발 보고 머리부터 들이미는 수비수이자 주장이 있으면 네.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열심히 안 솔직히 할수 그것도 있어요. 우리 사실 인텔에는 테리가 와도 괜찮습니다. 누가 와도 괜찮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어느 팀이나 둘 다 와도 돼. 누구든 활용이지, 사실. 백스리에서 오른쪽에 서는 게 지금 주전 다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주전을 보려고 이제 빠바를 데리고 왔죠. 그 둘에 비하면 그래도 존테리 네. 거기 세우면 그러면 둠프리스가 좀 삽질. 아 근데 둠프리스 의외로 수비는 좀 합니다. 애가. 의외로 의대는 되게 속도도 의외로 빠르고 수비를 좀 하니까 하더라고 경합도 애가 되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또 테리랑 또 시너지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더블에 있으니까 네. 예, 더블에도 있고 뭐 아차레비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원픽은 반다이크 그리고 원픽은 존 테리.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영입하고 싶은 선수는 존 테리. 팀 스타일상은 반다이크가 더 맞을 수도 있어도 존 테리 같은 유형의 센터백이 한 명 딱 버티고 있으면 옆에 텐센이 오든 아라우가 오든 쿤데가 오든 다 정신 차리고 뛸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존 테리 같은 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유 때문인지 꼬이닷컴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투표를 진행했을 때는 존 테리가 67%가 나왔고 반다이크가 33%가 나왔대요. 골닷컴에서 그걸 투표를 했다고. 팬들에게 아마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사이트에다가 투표를 붙여가지고 우리나라는 아니고 해외 전체 팬이 되겠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 결과 때문에 존 테리가 무조건 반다이크보다 좋은 선수야 라는 걸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없죠. 팬들에게 와닿은 어떤 정신적인 멘탈리티,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그 멘탈리티와 임팩트가 여전히 존 테리 쪽에서 굉장히 팬들에게 세게 다가오지 않았나. 아 이거 첼시 팬들이 V팬 돌렸을 수도 있어.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이거. 미국에서 돌렸을까요? 또 토드 볼리가 그걸. 내가 돌렸다 임마. 범인이야! 범인은 바로 너! 네. 우리가 그래서 내감루 콘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감루는 어디까지나 이 선수가 좋은 선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비교하는 선수들을 좀 다시 추억해보고 그 선수의 장점이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그러게 그런 추억의 의미로 맞아요. 이게 네. 뭐 그 비교한다는 아유 그게 것보다 아니에요. 추억의 추억이에요, 추억. 의미로 얘기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 난 비교라는 말은 싫고 음. 우리가 한번 추억을 해봤다. 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